네, 반갑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자, 12월의 초반부가 지나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도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요즘에 좀 뜨겁게 다가오르는 그런 종목군들, 자, 바로 이 AI, 엔비디아 또는 이제 뭐 AMD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AMD 관련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어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네, AI, 엔비디아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MDS테크 한번 볼게요. MDS테크, MDS테크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매수했다가 수익 내고 네, 팔아먹은 기억이 있죠. 그 당시가 저 밑에였던 것 같은데, 액면 분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무상증자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 작고 뭐 다 좋은 패턴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AI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한데 주가가 잠깐씩 오르다가 말아요. 이거 AI인데 왜 이러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딥러닝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진행하는 그런 업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좀 잘 안 올라가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석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그다지 딱히 나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냥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보다도 뭔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액션이 좀 취해진다든지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자, 월봉상에서 보게 되시면은요, 이제 주가 패턴이 신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대감을 좀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래쪽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형태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추세선을 그어본다라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딱히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위쪽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인데, 만약에 이게 미친 척하고요, 짜잔 하고 올라가 준다. 그래서 저기 위쪽 지난번에 거래량 나왔던 부분이 있죠. 여기 1,800원 1,900원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요 놈은 괜찮은 놈인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네, 기다려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뭐 이런 AI 재료가 있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방에 빵 뛰어 올라가면은 또 엿먹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는, 그냥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수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고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위쪽에 있는 저항대, 요것도 저항대가 됩니다. 2,000원 넘어가면서도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이 이제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을 전환된다면 긍정적이 될 텐데, 요것만 좀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변화가 좀 생기게 되면 그 시점부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죠. 지금 당장은 매수 포인트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2,000원 넘어갈 때부터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르게 보실 분들은요, 골든크로스 나오는 지점 한 1,650원, 1,700원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포지션이 나오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 좀 기다렸다가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수 페타시스 볼게요. 이수 페타시스는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 조금 걱정은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가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인쇄 회로 기판, PCB 제조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기업들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PCB 제품을 거의 대부분 다 만든다 보시면 돼요. 매출의 그냥 거의 한 100% 정도가 PCB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기판 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어떤 시세를 한번 만들려고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 월봉상 월봉상에서 신고가 나왔어요. 요 신고가 넘어가게 됐을 때 이때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신고가 나오고 여기서 눌림목 패턴 그리고 넘어가는 자리 이게 2023년도에 그래서 부르뿜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라고 되는 거죠. 5천원짜리 이게 43,000원까지 갔으면 8배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간 겁니다. 8배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8배면은 한 3천억? 38에 24 아니네요. 28에 16 2,500억 정도 되던 기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1조 8천억까지 올라가게 된 거니까 그 정도 됐다 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0억도 안 되던 기업이었는데요. 그죠? 그런 좀 더 됐나요? 한 4천억쯤 됐나요? 모르겠다. 계산해 보세요.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정이 되게 재미있는 게 깊이 파지 않아요. 지난번에 물론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깊이 파지 않아요.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유지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 인정받기 위한 가격대로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부담이 생겼겠지만 지금은 이평선의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대 지지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AI 관련한 종목이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다.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계속 기울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여기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당장 매도할 필요 없어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재미가 없을 뿐이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수익이 빵 터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 구간이 지금 매수가 들어갔을 때 또는 가지고 있을 때 재미가 없을 뿐입니다.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그럴 뿐인데 그것만을 생각하면은 뭐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만약에 22,000원, 2만원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가격 조정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매도를 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25,0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럼 저는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더라도 이걸 다시 산다, 팔고 다시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지지선 25,000원 확보하시면서 유지 관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평선이 조금 더 잘 모여져야 될 것 같고요. 흐름이 바뀔 때 그럴 때 전환 포인트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재미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꼭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조금씩 정말 찍어 먹는 것처럼 그죠? 조금씩 그렇게 야금야금 한번 해보시면서 나의 방향과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딱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 볼게요. 이거는 뭐 그 엔비디아 총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시아 총판이죠. 아시아 총판.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 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과감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 뭐 이런 쪽, 그 솔루션 쪽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쪽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시총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그제 예전에 이제 그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기업 자체가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확 땡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테마로 엮여 있을 경우에는 한 번씩 튀어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1,000원 넘어가면서 주가 흐름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터진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거는 뭐 사자이바라고 약간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자이바를 보기는 어렵고요. 아래쪽 지지라인대를 보게 되시면 이제 지지선, 큰 형태에서의 어떤 지지 포인트는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있는 곳까지만 일단 상승을 해주게 된다라면 그 자리가 1,000원 정도, 950원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올라가 준다라면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그러면 또 물량 내려오면서 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이평선대가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상승 궤도로 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AI 관련한 종목군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네,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워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가 수준도 아직은 이제 정별은 전환이 됐습니다만 완전히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조금 기다렸다가요. 8,800원 정도 이렇게 이평선이 같이 끌려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시점에서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0원대 넘어가려고 할 때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운이 좋게 그냥 뚫고 넘어가 버린다. 짱대 양봉 뚫고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요 놈은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괜찮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800원 넘어갈 때 관심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AI 관련한 패턴들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윈팩 볼게요. 윈팩도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AI 관련주인데 왜들 이래요? 이렇게 했는데, 네,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윈팩은 사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보기도 완전히 그렇게 넘어가서 보기도 조금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 협력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렇게 뭐 한 달이 건너서 엮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올해는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도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쪽 저점 지지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좋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겠다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위쪽에 저항대가 그래서 상당히 두껍게 형성된 구간이 됐습니다. 1,800원, 1,900원대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요. 저항대 진입하는 구간은 1,700원대부터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신규 접근을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올라가는 걸 기대하셔야 되고요. 아래쪽 지지는 굉장히 튼튼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도를 고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위쪽에 저항대가 두꺼운 편이고요. 실망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평선대가 아직은 우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압박하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추세를 돌리는 모양새가 억지로 만들어졌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네, 이거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1,800원, 1,900원 넘어갈 때 그럴 때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추이를 봤을 경우에는 그다지 네, 큰 시세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다지 네, 그다지입니다. 썩 그다지. 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뭐 다 아시죠? 네, 인공지능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바닥 잘 잡아줬어요. 잘 잡아줬고요. 추세도 아주 좋습니다. 20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평선 수렴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너무나 지금 잘 만들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매수 의견 드렸던 것 같아요. 20만 5천원, 20만원 이렇게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들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매물대에 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이 매물대 때문에 걱정이죠. 그래서 항상 사상 최고가,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박스권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래쪽 지지는 일단 20만원 형성됐어요. 근데 위쪽 매물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인데 이 매물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제법 두꺼워 보이는데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런지 단기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격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위쪽에서의 저항대 좀 들어왔다가 또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방향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은근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추세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흐름도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은 매수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자리들 20만 5천원 이렇게 매수는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죠?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네이버를 갖고 있다라면 매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계시고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밀려봤자 네가 얼마나 밀리겠니? 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지지점 근처에 형성되면 매수해도 괜찮긴 한데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그다지 속 좋지 않습니다. 위쪽 매물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더 가까운 상황이에요. 아래쪽 지지보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죠. 어쩌면 글쎄요. 그냥 바로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매수는 가격이 조금 싸졌다 생각됐을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꼭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씩 잘라가지고 한 번에 살 거를 한 10개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사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영을 볼까요? 고영. 고영으로 또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고영이 예전에는 수익 짜잔 하고 잘 났었던 종목이에요. 수익 많이 내고 팔았다가 재매수가 들어가서 조금 고통받을 것 같은데 이게 회사가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이게 SMT 전체 검사장비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이 SMT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PCB라고 봐야 되나요? 그 PCB 기판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조그만 칩, 요즘에 칩 부품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계로다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제가 그거 직접 봐서 알아요. 해가지고 칩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시스템 장비를 얘네가 세계시장 점유율 1등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장비 쪽에서 수술용 로봇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왜 AI냐,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 뭐 이런 쪽이니까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과 같은 내용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수페타시스는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PCB에다가 부품을 갖다 붙이는 그런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납땜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기계가 다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거 탁탁탁탁탁탁 소리 나는 네, 그러면서 로봇가 막 찍어대요. 기판이 막 밑에서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막 찍어대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주가가 지랄 맞죠. 아무리 뭐 회사가 뭐 세계 1등이 아니라 우주 1등이라도 주가가 지랄 맞으면 별로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지라인 때도 좀 이탈돼 가지고 아주 개떡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 무조건 회복해 줘야지 주가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이게 물론 이제 이쪽에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뭐 반도체 장비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회사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주가 추이가 지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이 지난번에 안 좋을 거다 해서 한 번 더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또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평선을 모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14,000원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꼼짝 말합니다. 절대 뭐 매수나 이런 것들 참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 추가 안 되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홀딩은 유지하시는데요. 글쎄요. 계속 떨어진다라면은 약간 부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주가 더 떨어져서 이상해진다 그러면은 조금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적당한 비중 갖고 계시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때 매수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는 참 좋은데, 이 상황도 참 좋은데, 참 그런 거 약간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다 좋은데 왜 안 올라가 이런 거.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얘가 도도한가? 콧대가 센가? 네, 아무튼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잘 풀려서 주가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매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근데 그 상황, 이 외국인들 매도 나온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변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은 17,000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물려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 14,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영은 지금은 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비중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대응하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AI 관련주 또 엔비디아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고요. AI 반도체 이런 거는 미래입니다. 내년에 가장 핫하게 뜨거울 종목군, 업종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 숙지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점을 잘 볼 수 있도록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